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평양 상공 무인기 출현에 대해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선과 경의선 일대 폭발을 준비하는 북한군의 모습이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없어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한 대표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천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12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는 불이 나 1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입영한 20대가 적발됐습니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용인에서 월드컵 아시아 예선 최대 고비로 꼽히는 이라크와 맞붙습니다. 이라크의 골득실에서 앞선 조 1위를 달리는 대표팀은 오늘 승리하면 월드컵 본선 직행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발을 준비하는 북한군의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북한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들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폭파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앞서 발표한 요새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식별됐다며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 폭발을 준비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가림막 뒤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식별되고 있고요. 그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폭파 준비에 나선 북한이 당장이라도 도로를 폭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북한은 동해선과 경의선 등 육로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요새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발표 닷새 만에 실제 조치에 돌입한 겁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가 계속 높아지자 우리 군 당국도 일선 부대의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완전한 한반도 적대적 이국가론, 전쟁 관계 이국가론으로 전환을 한 거고요. 연결했던 모든 것을 단절하고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를 합참은 북한이 동해선 경의선 폭파 작업 이외에도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해 우주 발사체 발사와 같은 소규모 도발을 병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우리나라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휴전선 인근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저희 MBN 취재진이 접경 지역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북한군은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은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 너머 북한 지역에서 북한군이 곡괭이로 작업을 하고 초소를 지키는 다른 군인들은 우리나라가 있는 강 쪽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MBN이 직접 촬영한 북한 접경 지역의 모습인데 아직까지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개성과 개풍이 보이는 강화 평화 전망대입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에 우리 군은 K-팝 등 대북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우리 주민들은 혹시 모를 도발 가능성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 산지 오래돼서는지 무섭거나 그런 걸 모르고 갔어요. 포탄 오면은 달라지죠. 여기 대개 전업이 농사업이거든요. 농사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여기. 3개월째 북한이 대남 방송을 재개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는 피로감을 쌓게 합니다. 아주 시끄러워 정말 화딱지가 나. 그냥 무슨 소린지 그건 말도 못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일대 포사격 가능성 등도 함께 거론되면서 한반도 정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과 관련된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면서 북러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무인기 사건은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은 북한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밀착 행보를 보여온 러시아가 이번에도 북한 주장을 토대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낸 겁니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방북 당시 체결한 이 조약에는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바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당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무기한 효력이 발휘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인천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승강기와 함께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인천의 한 상가에서는 화재로 1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현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 5성급 호텔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호텔 직원용 승강기가 12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승강기 시공업체 소속 30대 남성이 승강기 철거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승강기에 올라 작업하던 남성은 함께 떨어져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금은 그럼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네, 지금은 저희가 시설 쪽에서도 아예 막아놓은 상태여서 따로 이용 중에 있는 건 아니세요. 추락 당시 남성 근처에는 동료 작업자가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뒤편 하늘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타오릅니다. 마주보는 건물 외벽은 불에 탄 종이처럼 너덜너덜하게 변했고 바닥에는 새까만 잿더미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 계양구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상가 건물 외부 뒤편에서 그 화재가 나가지고요. 그 드라이브 외벽 있잖아요. 그게 거의가 많이 탄 거예요. 이 불로 상가 손님 등 1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한이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분쟁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실미도 사건 부대원 4명의 유해 발굴 개토제가 오늘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개토제에서는 국방부 군 인권개선 추진단장이 국방부 장관의 사과문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실미도 사건에 대한 사과가 처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보험사와 저축은행을 포함한 이 금융권 회사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하는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져 이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빚을 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진호 씨는 방탄소년단 지민 등 동료 연예인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부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정모 기자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은 개그맨 이진호 씨가 어제 오전 자신의 SNS에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졌다는 겁니다.
이 씨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연예계 등에 따르면 이 씨는 동료 연예인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에게는 차용증을 쓰고 1억 원을 빌렸고 개그맨 이숙은 가수 하성운에게도 돈을 빌렸습니다. 대부업체에서 13억 원을 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면 채무와 관련한 전화일까 심장이 뛰었고 이 일이 언제 세상에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매를 맞는 것 같았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망쳐버린 지난날이 후회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도박 사실을 시인한 이 씨는 예정된 예능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고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진호 씨는 지난 6월에도 일반인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군대에 대신 입대한 20대가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이 만들어진 이래 사상 처음으로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데요. 이 20대 남성은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이 병사 월급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고 실제 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0대 남성 조 씨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입대했습니다. 신병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석 달가량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조 씨는 평범한 이등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이미 군대에 입대했다 건강 문제로 전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조 씨는 입대가 예정돼 있던 최 씨와 짜고 대신 입대를 한 겁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만났는데 최 씨가 월급 절반을 나눠주겠다며 대리 입영을 제안했고 조 씨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병사 월급은 2등병 기준 64만 원 정도로 조 씨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대리 입영 발각이 두려워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두 사람의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입영할 때 최 씨의 신분증을 소지해 신분을 속였습니다. 대리 입영 이유에 대해서는 생계가 곤란한데 입대하면 월급을 받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병역 의무자의 신분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한편 공범인 최 씨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먼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혜 씨에 대한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는 택시기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보여줄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전민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찰이 지난 9일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 기사는 병원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혐의를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기사가 다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는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혜 씨에 대한 조사는 변호인과 조율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를 소환할 경우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현재로서는 원칙에 예외를 둘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달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최근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금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접근한 다음 현금만 챙겨 숨어버린 금은방 대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이 이 금은방 대표를 쫓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피해 금액만 40억 원 이상이라 실제 피해는 더 클 걸로 예상됩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차에 오르자 운전석에 앉은 남성이 5만 원짜리 현금 다발들을 건넵니다. 2억 5천, 경액 2억 7천. 그러니까 40대 남성 A씨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을 살 수 있다는 얘기에
20억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넸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다 사재기를 해서 금이 없다. 주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에 사람들 먼저 정산을 하느라고 돈을 못 주고 있다. 또 다른 50대 여성도 금을 사기 위해 1억 원 넘게 현금을 건넸지만 물건을 전해주겠다던 판매자는 곧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하루도 안 빼고 연락하고 문자하고 해도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서모 씨는 같은 방법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현찰을 챙긴 뒤 잠적해버렸습니다. 취재진이 서 씨가 운영하던 매장을 방문해봤지만 서 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왜 문을 닫았냐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전화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 그때서 알았어요. 피해자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던 서 씨는 경찰에 고소한다는 얘기를 듣자 돈을 늦게 지급하겠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명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해 금액이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지난 주말 치러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시험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문제 유출 사태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알려진 자연계열 문제집뿐 아니라 인문계열에서도 인증사진이 나온 건데요. 한 사교육업체는 논술시험 바로 다음 날 시험지를 통째로 온라인에 올려놓고 풀이 과정을 적어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는 감독관 개인의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박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 전형 수험표와 안내문, 답안지 일부가 찍혀 있습니다. 촬영 시점은 지난 12일 시험 시작 직전으로 추정되는 토요일 12시 59분인데 작성자는 시험지도 찍을 걸 그랬다며 제지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인문계열 논술 전형의 연습 답안을 찍은 인증사진도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조작된 게 아니라면 시험 종료 전에 촬영된 건데 단건인 줄 알았던 지침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학교는 급하게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답안지랑 문제지 연습지 나눠드린 거를 모두 회수하고요. 수험표까지도 회수를 하거든요. 시험 전, 중, 후에도 사진 촬영해서 되는 걸로 알고. 연세대는 개인 감독관의 실수라며 사안을 축소했지만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한 사교육업체는 시험 다음 날 SNS에 자연계열 논술 문제지를 통째로 올리고 풀이 과정을 적었는데 4-2번 문제의 오타까지 그대로 적힌 걸 감안하면 시험지 원본이 고스란히 유출된 걸로 보입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학원은 현재 SNS에 글과 사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연세대는 당초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추가 조사를 거쳐 재시험 여부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교육 유발 원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정상적인 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감시, 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시험의 기본적인 사안인 공정성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대학 자체에 맡겨놓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꾸리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방송인 신정원 씨가 졸음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정원 씨는 어제 SNS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는데요. 가족이 함께 타고 있던 차가 터널 1차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신 씨의 차와 터널 벽을 들이받았고 충격에 미끄러지면서 불꽃이 튀고 들썩거리다가 간신히 멈추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신정원 씨는 막상 사고를 당하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고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졸음운전이 정말 위험하다, 교통사고 후유증 조심하세요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이 낙서로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하회마을 보존회에 따르면 담장과 흙벽에 수년간 이어져 온 관광객들의 낙서로 인해 수시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제보가 들어왔고 최근에도 낙서를 확인했다면서 무엇보다 시민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은 한글 낙서였고 간혹 외국어로 남긴 낙서도 있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너무 부끄럽다, 개념이 없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왕복 10차선 고속도로를 유유히 무단 횡단하는 여성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폰타나 지역의 한 고속도로인데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 비닐봉지를 든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여성을 발견한 차들은 속도를 줄이고 멈춰 서는데요. 여성은 차들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중앙분리대까지 넘어 10차선 고속도로를 건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시 이곳을 지나던 한 트럭 운전사가 신고를 위해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며 목격담을 이어갔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겐 공적 지위가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른바 한남동 라인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공개적인 용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공개 요구한 지 이틀 만에 김건희 여사 라인을 콕 집어 구체화했습니다. 한 대표는 일각에서 언급되는 이른바 7명의 간친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대통령실 내 일부 김 여사 측근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남동 라인의 경우에는 비서관이다, 행정관이다 직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책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목을 한 겁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MBN에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이대로라면 당정이 공멸할 수밖에 없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사도 대통령실의 실제 쇄신 등 입장 변화가 없더라도 이게 민심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한 대표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초 회동을 앞두고 당정 관계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가운데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언급 수위는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더 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침묵했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어떤 잘못으로 인적 쇄신을 해야 하냐면서 김건희 여사 라인은 없다. 대통령실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도 함께 나서며 한동훈 대표와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정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 의혹에 대해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라인 인사청산을 요구한 데 대해 여사 라인이 어디에 있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는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면서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도 독대를 앞두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 대표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굴러오지 않는다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권 의원을 향해 탄핵에 앞장섰던 분이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권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탄핵에 본인이 앞장서셨던 분인데 자꾸 그런 마케팅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권 의원은 다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론을 꺼내든 알량하면은 비애감마저 느낀다면서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인 것 같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으면서 독대를 앞두고 양측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는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인데요. 부산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권 심판을 외치며 협공에 나서 치열한 여야 맞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영광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곳에 승부수를 띄운 모습입니다. 재보궐 선거 소식은 장명훈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경지 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의 손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지난 9일 후보 단일화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요청으로 지원 유세에 나선 겁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에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최근 불거진 명태균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 김건희와 함께 남자 최순실 명태균이 국민의힘 공천을 쥐락펴락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부산에선 야권 공조가 이루어졌지만 전남 영광은 진보 진영 간 3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2기 이재명 체제 첫 선거에서 텃밭인 영광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이 대표도 다시 한번 투표 독려를 호소했습니다. 많은 투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또 국민이 어떤 세상을 원하는 것임을 꼭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보궐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각 당 대표의 명운이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편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선 최혜병 사망 사건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향해 최혜병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지적했고, 민주당은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장. 공수처 수사 부진을 여야가 함께 지적하더니 최혜병 관련 수사를 놓고선 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조사하세요. 조사해 주세요. 했는데도 부르지도 않아요. 공수처에 기소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들 간 새로운 통화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3부 내일 체크하고 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막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부는 골프의 야간 라운딩을 의미하는 3부인 것이 확실합니다. 민주당은 증언 조작이라며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방부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특히 경북 포항시 해병대 있죠. 9홀 1부, 2부밖에 없습니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공방을 벌이다 호칭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무슨 동네 애 이름도 아니고 김건희 이거는 지난번에 경고 받았잖아요. 계속 그러실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납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는데요. 이제 실제 검찰 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고발이 접수된 데 이어 5.18 재단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수사 소식은 우종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김옥숙 메모입니다. SK의 전신인 선경이라는 이름과 함께 300억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로 흘러간 증거로 인정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을 재산 분할하라는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선경 300억을 포함해 모두 900억 원이 넘는 액수가 적힌 메모가 공개되면서 숨겨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잇따라 고발이 접수된 가운데 5.18 기념재단이 메모에 적힌 것 외에 김 여사가 숨긴 다른 비자금까지 합치면 1,200억 원이 넘는다며 추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210억 원에 대한 보험금, 또 동아시아센터의 노재현이한테 김옥수기가 지급한 154억 원, 이러한 돈이 지금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수사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비자금 거래 시점이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노 관장 등이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을 두고는 수사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드론 부대 선멸을 공언했습니다. 대대적인 작전을 준비하는 듯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군에 다시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자 차량을 버려두고 일사불란하게 건물 방공호로 대피하고 몸을 숨길 곳이 없는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중앙 분리대 뒤로 몸을 숨깁니다. 전날 헤즈볼라의 자살 드론 공격에 군인 4명이 숨진 데 이어 이스라엘 전역에 또 공격이 가해진 겁니다. 이번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지만 계속된 공격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드론 부대 127 부대의 완전한 제거를 작전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대적인 작전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네타냐후 총리도 유엔군에 다시 철수를 경고했습니다. These attacks have claimed the lives of many Israelis, including yesterday. Israel has every right to defend itself against Hezbollah. It's for UNIFIL to heed Israel's request and to temporarily get out of harm's way. 헤즈볼라의 자살 드론이 아이언돔 등 방공망을 뚫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군은 레이더가 저공 비행을 하던 드론을 감지하지 못한 것과 사이렌이 울리지 않은 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onfusing the air defense systems and then send a squad of suicide drones to target the base. Now that may be an overstatement of what they did. It seems to be refining their tactics here.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레바논 북부를 공격해 18명이 숨졌는데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이 표적이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를 조사하기 위해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탐사선은 무려 29억 킬로미터를 이동해 오는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예정대로 로켓 부스터가 성공적으로 분리되며 초기 비행을 시작합니다. 지구를 떠난 탐사선은 5년 반 동안 약 29억 킬로미터를 이동해 오는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조사하는 겁니다. 유로파는 달의 90% 크기로 과학자들은 유로파 표면 얼음층 아래 바다가 존재해 생명체 서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d so, given everything that we've really learned about necessary conditions for life, Clipper is going to tell us if Europa has all of these ingredients for life. 이를 위해 탐사선은 유로파 상공 25km 고도까지 근접 비행해 위성 곳곳을 스캔할 예정입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나사가 개발한 행성 탐사선 중 가장 크고 내부에는 자력계와 중력 측정기, 얼음 투과 레이더 등 최신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총 예산 52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탐사는 우주 생명체 조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교육감을 뽑는 선거. 하지만 중요한 이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8%에 불과했습니다.
투표일뿐 아니라 이번 교육감 선거에선 학생 교육에 대한 이야기보다 정치 이야기가 더 많은 모습인데요. 이젠 교육감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진보 성향이지만 단일화 대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독자 출마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와 비이성적인 모습을 우리 학부모들과 교사,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전투표 이틀째 정근식 후보와 전격 단일화해 유권자들의 한 표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양진영 후보 간 네거티브 경쟁도 치열합니다. 보수 측 조전혁 후보는 과거 학교 폭력과 뉴라이트 활동 의혹을, 진보 측 정근식 후보는 농지법 위반과 자녀 탈세 의혹 등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치 선거가 연상되는 볼성 사나움에 사전투표율도 10% 미만에 그쳐 이번 재보궐 중 가장 낮습니다. 정책 실종 우려가 커지자 일선 교사들에게 참정권을 줘 공약에 반영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사들도 교육감 선거 동안 각 후보들에 대한 교육정책 평가도 하고 마음에 드는 후보 지지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후원금도 낼 수 있는 유권자이고 싶습니다. 전문가들도 교육감 선거 참여 범위를 넓혀 정책 선거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선거 연령도 16세로 낮춰서 고등학생들이 자기 정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통로를 만들어주면은 적어도 이해 당사자 관련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무관심 선거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새 서울시 교육감은 오는 16일 가려집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배춧값이 너무 비싸지면서 김장을 포기하고 그냥 김치 사 먹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장김치 가격이 평년보다 10% 넘게 오르며 점점 비싸지는 모습인데요. 이제 아예 배추김치를 포기하고 갓김치나 총각김치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김치 공장. 김치 속을 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배추김치가 아닌 오이 소박이입니다. 배추 3포기에 28,000원. 평년보다 2배 넘게 뛴 가격에 몇 달 전부터 대체 김치를 찾는 주문량이 급증했습니다. 지금은 한 10%에서 20%만 하고 대체 김치로 열무김치, 총각김치, 오이 소배기, 깍두기, 동치미 이런 걸로 김치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2주간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깍두기와 묵은지 판매액이 각각 820%, 120% 증가하는 등 대체김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도 열무김치와 무김치 매출액이 각각 15%, 10%씩 증가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소비자들 역시 배추 대신 양배추 등 다른 제철 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가 너무 비싸니까 고구마 순김치 같은 것도 잠깐 담아 먹고 깻잎김치 이런 것도 담아 먹고. 정부는 출하 시기를 앞당겨 배추값을 잡겠다는 방침이지만 농민들이 덜 여문 배추를 내놓길 꺼리고 있어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일하고 있는 여성 임금 근로자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여성 임금 근로자는 1,015만 명을 넘겨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겼는데요.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식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MZ세대로 분류되는 20, 30대가 귀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는 최근 4년 동안 국내 요식업 카드 매출액이 연평균 1.1% 성장에 그쳤지만 귀폐 업종은 8.9%나 증가하며 높은 매출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20대에서 30.2%, 30대에서 21% 넘게 늘며 가성비를 추구하는 젊은 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에서 대출을 2개 이상 받은 비율이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에서 23년 사이 주택담보대출을 2개 이상 받은 가계 비율은 평균 32.5%로 집계됐는데요.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주택자 비중이 그만큼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도도새라고 아시나요? 지금은 만나볼 수 없는 300년 전에 멸종된 새인데요. 영국의 한 박물관에선 이 새와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도도새 유해를 모아 복원해 놓은 형체가 영국 케임브리지 동물학 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남성이 다가가 도도새 멸종 이유를 묻자 대답합니다. The decline of my kind, the dodos, is a tale tinged with both simplicity and tragedy. Life on Mauritius was idyllic until the late 1500s, when humans arrived with settlers and sailors. 박물관이 도도새에게 AI로 지능을 부여해 인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건데요. 방문객들은 직접 도도새에게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네요. 여기 사람들이 금속 탐지기로 땅속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땅을 파서 금 조각을 발견해냅니다.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의 한 마을입니다. 최근 금값 상승으로 소규모 광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금을 채취하는 사람의 숫자가 2,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먹고 자고 돌아다니는 덕분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는데요. 채취자들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난 숲속에서 어느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감정이야말로 금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하네요. 미국의 항공기 제조회사 보잉이 전 세계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17,000명의 직원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보잉의 실적은 연초부터 이어진 기체 결함 안전사고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는 3만 3천여 명의 노조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사측은 개발 및 테스트 문제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작업 중단 등을 이유로 들어 인력 감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협상 결렬로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자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인데 새 기종 출시가 늦어지고 일부 기종 화물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이라크와 월드컵 3차 예선 홈 경기를 치릅니다. 본선 진출의 최대 고비로 꼽히는 승부처인데 공교롭게도 상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에 앞서 클린스만 후임으로 면접까지 봤던 지도자입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선수 8명이 받은 기습 도핑 검사로 40분이나 지연된 끝에 시작된 훈련. 주장 김민재의 힘찬 기합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은 대표팀은 골득실 차로 간신히 앞선 조 2위, 이라크전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열악한 잔디가 선수들의 경기력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축구협회가 선택한 용인 미르 스타디움. 군데군데 파여있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는 달리 용인 미르 스타디움은 파인 곳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디 상태가 좋았습니다. 원정 중동의 잔디가 더 낫다고 했던 대표팀도 용인의 잔디에는 합격점을 매겼습니다. 몇 군데 저희가 봤지만 그래도 선택은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하는 데는 뭐 크지 지장은 없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3차 예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이라크전은 홍명보 감독에게도 남다른 경기입니다. 이라크의 카사스 감독은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 후임 사령탑 후보로 면접까지 받던 지도자입니다. 본선 진출을 위해서도 선임 정당성 부여를 위해서도 이라크전은 홍명보 감독에게 반드시 이겨야 할 경기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대체로 빗줄기는 약한 편이지만 경남 거제 등지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도권은 오전에,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비가 잦아들겠고요.
그 사이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7.6도, 남부지방은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남부지방은 25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밤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 17.3도, 창원은 20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모레까지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